우리가 보통 과학의 발전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나요? 아마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이 지식과 사실을 차곡차곡 쌓아서 진리에 다가가는 모습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만약 과학의 역사가 그렇게 평화로운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세계가 통째로 무너지고 새로 세워지는 아주 격렬한 혁명의 연속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이 두 관점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아주 익숙하고 안정적인 과학의 모습이죠. 차근차근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바로 토마스 쿤이 던진 말 그대로 폭탄 같은 주장입니다. 과학은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라 기존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뒤엎어지는,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한 혁명의 역사라는 거죠. 와, 정말 엄청난 주장 아니에요? 이 모든 논쟁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이 책입니다. 1962년에 나온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이 책 한 권이 지난 수백 년간 우리가 과학을 이해해온 방식을 말 그대로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쿤이 말하는 과학의 진짜 작동 원리,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패러다임, 이게 대체 뭘까요? 이건 그냥 이론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특정 시대의 과학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생각의 틀, 연구의 규칙, 심지어 어떤 질문이 가치 있는가에 대한 기준까지,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대한 세계관 그 자체라는 거죠. 아직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그럼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패러다임은 우리 컴퓨터의 윈도우나 맥 OS 같은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경 렌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색깔의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쵸? 과학자들도 똑같아요. 특정 패러다임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고 질문하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이냐, 이것부터 패러다임이 정해줘요. 그리고 어떤 답이 과학적인 답이냐, 그 기준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대 과학이라는 게임의 룰북 자체를 이 패러다임이 쓰는 셈이죠. 자, 이렇게 하나의 강력한 패러다임이 딱 자리를 잡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계는 아주 안정적인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쿤은 이 시기를 정상과학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과학자들이 막 세상을 바꿀 엄청난 발견을 하려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정상 과학 시대에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혁명? 아니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대신에 이미 정해진 규칙,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이라는 틀 안에서 아주 작은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데에만 몰두하는 거죠. 이건 마치 이미 큰 윤곽선이 그려진 거대한 지도를 채워나가는 자국 같아요. 패러다임이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같은 큰 틀은 이미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은 그 안에 있는 작은 강이나 산맥 같은 세세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채워 넣으면서 지도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과학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지도라는 게 세상에 존재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정상과학의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 안정은 영원할 수가 없죠. 결국 기존의 규칙, 그 완벽해 보였던 지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위기와 혁명의 시간입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이 위기를 불러오는 걸까요? 바로 변칙사례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그 지도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현상들을 말해요. 처음엔 이건 그냥 측정 실수겠지 하고 무시하죠. 그런데 이런 설명 안 되는 것들이 하나, 둘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의가 달라지는 겁니다. 패러다임 전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흐름도를 보시면 쿤이 말하는 과학 발전의 사이클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맨 처음 안정적인 정상과학 시대가 있죠. 여기서 퍼즐을 풀다가 설명 안 되는 변칙 사례들이 계속 쌓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낡은 생각과 새로운 생각이 꽝! 부딪히는 혁명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긴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시 또 다른 정상과학 시대를 열게 되는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과학혁명이라는 건요, 그냥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기존 버전을 살짝 개선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예 기존의 세계를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말 그대로 뒤집어 엎는 것, 전복이라는 겁니다. 결국 낡은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낡은 패러다임은 계속 터져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패러다임은 자, 이 모든 혼란 내가 명쾌하게 설명해 줄게 하면서 멋진 청사진을 제시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선택해야만 해요. 익숙한 낡은 세계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매력적인 새로운 세계로 넘어갈 것인가? 자,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패러다임이 승리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학자들의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쿠는 이 순간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표현했어요. 바로 개종 체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이 이론이 더 논리적이네 하고 이성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관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마치 종교를 바꾸는 것처럼 일종의 믿음의 도약,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쿤 이론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면요, 과학자들이 그냥 다른 이론을 쓰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보는 세상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어제는 A라고 보였던 현상이 오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나면 완전히 다른 B라는 현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완전히 다른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뒤흔든 쿤의 이론은 과학계를 넘어서 정말 많은 분야에 영향을 줬어요. 하지만 그만큼이나 엄청나게 뜨거운 논쟁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논쟁이 심했을까요? 쿤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객관적인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과학이 저 멀리 있는 절대 진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과학이라는 건 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좀 머리 아픈 질문이죠? 바로 이 마지막 질문이 모든 논쟁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각각의 패러다임이 자기만의 완벽한 세계를 만들고 자기만의 규칙을 가진다면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게 정말로 진리에 더 가까워지는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A라는 세계에서 B라는 세계로 또 C라는 세계로 그저 옆 동네로 이사만 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요? 토마스 쿤이 던진 이 엄청난 질문은 60년이 지난 오늘말까지도 우리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